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주부이자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여성입니다. 남편과 함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달력을 보며 올해가 이미 일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웠습니다. 세월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고, 이제부터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제 시어머니는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가족이나 다른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고,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남편과의 만남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저는 졸업 후 다른 악기 연주자들과 협업하여 피아노 공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주기적으로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부모님께는 항상 피아노를 연습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립을 위해 힘쓰면서 혼자 지내야 했죠. 그래서 좋아하는 피아노를 연주하면서도 돈을 벌기 위해 피아노 입시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지칠 때마다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작은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며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던 중 공연장에서 남편을 만나 재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친구의 지인으로 공연을 보러 왔다가 나를 보고 첫눈에 반했다고 해요. 그래서 친구를 통해 소개팅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기업에서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지만 한번 만나보기로 했어요. 갑자기가 아니라 심사숙고 끝에 연애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답니다. 승규라는 친구가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야. 내가 보장할게 라고 해서 호기심이 생겼죠. 그래서 거리낌 없이 만나기로 했어요. 소개팅 자리에 나갔을 때 그 사람은 친구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훈훈하고 키도 크며 잘생긴 남자를 만나서 기쁩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반갑게 맞아주었고 자신을 소개한 후에 솔직하게 사랑 고백을 해주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했고 첫눈에 반했습니다. 공연 중에도 계속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고 친구들에게 소개하려고 했습니다. 다시 만나서 대화를 나누니 더 확실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럽다 느꼈지만 이젠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그 사람이 특별한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그 남자는 28살이고 삶에 대한 목표와 가치관이 명확해서 더욱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자주 만나 연락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 후 남편이 되었고 처음 만났을 때처럼 꾸준히 저에게 자신감을 심어주고 나를 누구보다 아껴주는 다정한 사람이 바로 제 남편입니다. 하지만 연애 초반의 남편은 가족 이야기는 잘 하지 않았어요. 연애를 한참 하고 나서야 가족 이야기를 조금 꺼냈죠. 외동아들이라고 들었는데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시다는 말만 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화물 트럭을 운전하시면서 나를 키우셨거든. 난 거의 할머니 손에 잘 키워졌어요. 아버지도 고생 많으셨죠. 그래서 아들 장가가는 것도 보고 손주도 보고 건강하셨으면 좋겠는데 시아버지 될 분은 췌장암 3기로 투병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와 사귈 때 그 소식을 접하고 많이 힘들어했어요. 하정아, 우리 아빠가 췌장암 3기래. 우리 아빠 평생 고생만 하면 사신대. 나도 효도도 제대로 못 해주었는데 승규 씨, 울지마. 아버님 치료 잘 받으시고 꼭 회복하실 거야.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야. 승규 씨가 힘내야. 아버님도 힘내시지. 같이 병문안을 가자. 그렇게 제가 옆에서 위로를 해주었어요. 사귀면서 가끔씩 병문안을 가서 인사도 드렸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다가도 나빠지고 오락가락하는 모양이었어요. 인자하게 생긴 시아버지는 저를 보면 항상 반가워하셨습니다. 우리 하정이 왔니? 아, 왜 이렇게 자주 와? 항암을 맞고 금방 퇴원할 예정이었는데 아버님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이 주스는 아버님이 좋아하시는 토마토 주스예요. 제가 아침에 사다 왔어요. 나는 토마토 주스를 좋아하지 않지만 아버님 몸에 좋다고 하니까 드세요. 맛있어요.
저와 아버님 대화를 나누고 있으면 남편은 옆에서 즐거워했습니다. 우리는 2년 동안 진지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서로의 미래를 꿈꿨어요. 아버지가 아픈 상황이어서 병문안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남편의 엄마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남편의 엄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흥분해서 화를 내며 말했어요. 본인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여자가 돌아왔어. 우리 아빠 아픈 건 어떻게 알고 너무 심란해. 지금까지 한 번도 찾아온 적 없는 여자가 엄마도 아니야? 아빠는 20년 만에 돌아온 그 여자가 왜 좋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자며 화를 내는 남편을 진정시키며 깊은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나가 말했어. 왜 그랬어요? 진정해. 아버님이 좋아하면 돼요? 그게 아닌데. 하정아가 소리 지르며 미안해. 아, 근데 하정아, 내가 그 여자를 몰라서 그래? 아버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여자가 나와 아버지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요. 이 여인은 집을 나가라고 하지 말라며 붙잡았지만 여자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이혼 도장을 찍은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것이 과연 어쩐가. 남편은 화가 치밀어가며 이야기를 한 끝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들어보니 시아버지는 전에 사업을 하셨던 분이었고 그 사업이 실패하자 시어머니는 집을 벗어나 다른 남자와 살겠다며 어린 남편 앞에서 이혼을 요청하고 매정하게 나가버렸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가고 나서는 한 번도 연락이 없었다가 갑자기 아빠가 아프다며 찾아온다. 난 진짜 이해할 수가 없다. 날 보고 싶다는데 난 분명 그 사람을 보고 싶지 않아. 승교 씨,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힘들면 진작 나에게 말해줬어야 했는데 정말 안타깝다. 어린 마음의 승규 씨가 친엄마로부터 받았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나는 남편의 입장에서 함께 분노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남편의 친엄마가 나타난 뒤 나는 전화로만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고 시아버지께서 오지 말라고 하셨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한번 가보고 싶은데. 어라, 하정아. 나는 잘 지내. 승규 엄마가 낯가림을 많이 해서 나중에 네, 무슨 걱정이니? 잘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조만간에 따로 한번 봬요. 그래요. 그러자고 할게요. 시아버지와 통화할 때마다 목소리가 전부 훨씬 좋아진 걸 느꼈어요. 그래도 그분이 옆에서 잘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은 안심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의 깊은 사정을 이해하며 사귄 지 2주년이던 기념일에 남편으로부터 청혼을 받았어요. 꽃다발 속에는 남편이 그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준비한 20평 아파트 열쇠와 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하정아,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사자. 날 만나줘서 고마워. 그래,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자. 남편도 저도 감정이 벅차와서 그날 서로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요즘에는 그때 내가 더 울었느니 하면서 투닥이녀로 사용되고 있어요. 결혼을 약속하고 양가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먼저 선물을 살고 시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요즘에 말로만 듣던 시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부끄럽긴 하지만 일주일에 2~3번은 와야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지만 못 뵌 사이에 건강 상태가 많이 악화되어 있던 시아버지는 진통제를 맞고 힘없이 우리를 맞아주셨어요. 시어머니는 문만 열어주고 아무 말도 없이 자기 할 일만 했습니다. 오랜만에 뵌 시아버지는 딱 봐도 안색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버지, 저 왔어요. 제 하정이에요. 제 말에 겨우 힘을 낸 시아버지가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왔니? 승주랑 하정이 너희들 결혼하겠다고? 잘 됐다. 아주 잘 됐어. 내 아버님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그걸 말이라고 해 우리 하정이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순규가 복받았지. 그런 말씀을 듣고 저는 시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안 본 사이에 어째서 이렇게 여의치셨어요? 건강하시기로 했잖아요.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좋은 버섯이랑 토마토 사왔어요. 토마토 갈아 드릴게요. 토마토 싫다니까 시아버지와 저 그리고 남편이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옆에서는 휴대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시끄럽게 들렸습니다. 남편의 친엄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인 분이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남이었지만요. 우리 대화에 참여하지 않고 휴대폰을 보다가 뭐가 좋은지 혼자서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시아버지와 이혼을 했지만요. 어떻게 내가 언론 강퇴호여 인색에게 온난 인사도 하주는 거로 있다가 그렇게 무섬될 수가 있긴가 시어머니가 결례에 남편 일이 말르막체어 극기더 상문하대요. 그 흔과 인사하러 온가 보이시나 씨와 아늘에 이내키 휴대폰을 들고 있던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서 건젠 동어복에 대답했어요. 각게 왜 고머 상식 안오아키 안 보일 계시오. 남편이 사익인 후명변으로 아랑과를 인사할 기깝게 네가 일쓰라고 매뤘다. 시어머니 내애까만 보지 마다고 나도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 후 불카을 말했다고 한다 시아버지가 필요 승규야. 어느 장지에서 나를 이리해서 부르기니 나는가 이응이 집 사들어왔어요. 예전에 안일 때 있어서 아포다고 병복호 하지요. 그때 오지프 해줄 있다. 아직 아들이 그렇게 시어머니는 오히려 남납벽을 보더 이래요. 어떠 카이아키 도리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승규야. 엄마가 내 생각해서 와줬는데 나랑은 그렇게 되었지만야 하러는? 엄마라고 불러주어요. 엄마야 제가 왜요? 그 사람 평생에 나 한쪽 척한 틱이 없는데 왜요? 그때 되었으면 야 호가 난 남편이 소리쳤어요. 시아버지가 그런 남편을 손잡아요. 제발 두 사람이 사이좋게 지나가는 멸을 보고 가시는 것이 소원입니다. 승규야, 아파지기 전에 내 엄마랑 너둘이 못더 관계로 잘 지내는 거 보가 싶어요. 아파 소원이요. 그런 반주에도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흥미를 두지 않던 장모님의 모습에 나도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어 장모님을 엄마라고 불렀어요. 엄마, 미안해요. 지금부터 노력하시려고 오셨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뭐 알았다. 장모님은 다시 남편의 말을 막으며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도 그저 포기하는 듯했고 우리는 5개월 후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준비를 하면서 시아버지의 상태가 더 나빠졌고 동원 치료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어서 입원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자 남편과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남편에게 먼저 말했어요. 이대로 결혼하면 되나? 아빠 상태가 더 나빠지기 전에 어서 결혼하자. 남편은 긍정적으로 응했고 결혼식 날에 시아버지와 장모님은 함께 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지만 그들은 예쁜 한복을 입고 왔어요. 상황이 낯설었고 남편도 당황해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때 가장 건강해 보여서 우리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결혼식을 보시면서 행복하게 웃으시다가 인사를 할 때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전화했더니 시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신혼여행을 미뤄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급하여 병원으로 가서 시아버지를 보러 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고 계신 시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남편이 시아버지를 부르자 시아버지가 깨어나면서 남편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성기야, 내 아들 승규야, 고맙다. 아빠가 나를 아들로서 사랑해줘서 하정아와 승주랑 함께 행복하게 살아줘. 두 사람이 잘 살 거야. 그리고 승규야의 엄마를 용서해줘.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고 남편은 끄떡끄떡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 의식을 잃는 시아버지의 귀에 대고 사랑한다는 말을 계속했어.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결국 시아버지는 생명의 줄을 놓고 돌아가셨어. 나와 남편은 눈물로 가득 찬 채 이별을 보냈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매사에 부딪혀 왔어.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제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해. 승규야, 너도 이제 가족이 생겼겠지? 아버지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고 나는 지금 남편과 함께 사는데 참가하러 가야겠어.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를 느낀 남편이 대답했어. 그래, 그럴 게 맞을 거야. 너가 그랬으니까. 내 결혼식엔 어땠어? 아버지가 부탁해서 나오는 거라도 말야. 어쨌든 난 갈 테니까 잘 살아. 예사롭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시어머니는 그저 그 말만을 남기고 떠나버렸어. 시아버지의 마지막 말씀대로 용서할 기회도 없는 채 시어머니는 다시 다른 남편을 만나러 떠나버렸어요.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리하고 집을 내놓고 왔다고 하죠. 그랬는데 자신의 상태가 나빠 보이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이왕으로는 제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시 시험 기간이 벌써 시작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보내고 그저 잘 다녀오기를 바랬습니다. 되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들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왼머리 다크서클처럼 깊어. 밥 안 먹고 있어. 건강 챙겨 먹어야 해. 내가 말한 대로 꿀물이라도 마셔. 정말 떨어진다. 외할아버지네에서 안 보일까나 걱정돼. 왜 그래? 엄마 댁에서 있었던 일이야. 아무래도 그냥 지난 일이야. 뭔가를 감추려는 거야. 아빠가 불쌍해서 안 비춰줘. 오늘 마지막으로 오는 거야. 남자친구 말로 남편을 보고 울기 시작했어. 그때 울 게 아니야. 나는 괜찮으니까. 승규씨 나 파노올 때생 일단 함께 할 거야. 남편은 몇 숟가락 밥 먹은 후에 피곤해지고 주저앉았다. 번들거려서 그때부터 그냥 무너졌고 울지 않았어요. 다시 힘든 삶을 살았고 며칠 후 남편은 유통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어요. 성공한 유통업계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고 이제 자신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리하고 집을 내놓고 왔다고 하죠. 그랬는데 자신의 상태가 나빠 보이고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것 같았어요. 이왕으로는 제가 함께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입시 시험 기간이 벌써 시작되어 아이들을 가르치러 가야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편을 보내고 그저 잘 다녀오기를 바랬습니다. 되돌아온 남편의 모습은 미래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들 정확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신중한 결정이야. 아버지가 남 말해준 재산과 내가 모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도전할 거야. 나 믿어줘. 하정아. 남편의 말에 대해 저는 조금 고민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의 계획을 엑셀 파일로 정리해서 보고서처럼 보여주며 일일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이제 내가 앞으로 5년 동안의 계획을 정리해봤어. 사업을 하고 싶으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진행해도 될 일이지만 남편은 꼭 저의 동의를 얻고 싶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진심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느껴져서 난 남편을 돕기로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신중할 때는 신중하고 결단력이 필요할 때는 빠르게 결정하는 사람이라서 사업도 원하는 대로 차곡차곡 잘 진행되었어요. 그리고 흑자로 전환되면서 인터넷, 식물이나 잡지 등의 매체에서도 인터뷰를 하게 되었죠. 젊은 나이에 사업 도전에서 성공한 CEO라는 타이틀을 내건 기사들이 있었어요. 남편의 권유로 나도 일을 도와주기로 했고 첫째 아들을 낳고 피아노 강사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습니다. 남편도 물론 아이를 잘 돌봐주었고 첫째는 아빠를 닮아서 우리가 닮은 아들이라 참 잘생겼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데 나도 이런 아들과 함께한 적이 있고 나도 이런 딸도 낳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둘째 얘기를 해볼게요. 이야기는 2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아이를 가졌을 때 첫째가 우리의 대부분의 외모를 물려받은 뒤 2년 후에 우리가 원했던 딸을 가졌습니다. 남편의 사업은 번창하고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봤어요. 행복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커지고 5시간씩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남편을 도와야 했어요. 독일어를 공부한 경험 덕분에 유용했죠.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시기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시부모님과 연락이 끊긴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 이후로 이야기를 이어가면서 시어머니가 놀러 오라고 했습니다. 주소를 보내주면서 전화를 끝냈죠. 확인해보니 정말 우리가 사는 곳에서 차로 40분만 가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이었어요. 검색해보니 인테리어가 정말 화려한 곳이었고
7년 넘게 된 것 같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가게를 바로 장만한 것 같더라고요. 리뷰를 읽어보니 사장님과 부인이 매우 친절하다는 후기들이 많았어요. 맛에 대한 평가는 별로 없었어요. 리뷰라는 건 돈 주고 알바를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언제나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혼자 그 사실을 확인한 후 남편에게 말하지 않기로 했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 대해 안 좋은 기억만 가지고 있어서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는 사실을 들으면 실망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 회사는 급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고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제사를 준비하려던 찰나에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화를 내며 나에게 이렇게 고함을 쳤어요. 얘야,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오라고 주소까지 알려줬는데 너 왜 안 오냐고? 지금 몇 시니? 넌 내 말을 왜 무시해? 이렇게 말했대요. 결국 시어머니는 승규 씨와 내가 다음 주에 아버지의 제사를 지내러 와야 한다고 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수경에게도 말 좀 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음식은 제사상에 차려놔야 할 것 같아. 너희 집 주소를 적어놓아. 다음 주에 만나자고 말했어.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이 언제 온 거냐고 물었을 때 시어머니가 다음 주에 아버님의 기일에 제사 지내러 오신다고 했어. 그러자 남편은 정말 염치 없는 소리 하는구나 싶었어. 어쩜 그랬을까?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했지? 우리 애들은 그 여자를 싫어하니까 장모님 댁에 맡겨두고 남편은 시어머니 이야기에 몸서리를 쳤어. 시아버지가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유언했는데 그건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많이 상처받았었어. 그런데 그때는 더 큰 문제가 있었어. 그때는 모르고 있었고 시간이 흘러 시아버지의 제삿날이 왔었어. 남편의 말대로 애들을 친정에 맡겼어. 아이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좋아해 흔히 친정에 갈 때마다 기뻐했어. 아이들을 맡기고 남편과 나는 제사를 지낼 장을 갔어. 시아버지는 간장게장을 좋아하셨기 때문에 매년 제사 때 간장게장을 차려놨어. 간장게장은 미리 재워뒀고 나는 전과 국을 할 재료들을 사서 집으로 갔어요. 그렇게 한참 요리를 다 하고 제사 준비를 마칠 때쯤 오실 것으로 예상된 시어머니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변론에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 웃겨주겠어. 하정아 우리끼리 말하고 있던 중에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얼굴이 더 심상해진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고 계셨어요.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렇게 오셨는지 다 알겠어요. 남편이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다가와서 따뜻하게 인사를 하셨어요. 그 모습에 나와 남편도 꽤 놀랐죠. 어머, 아들이 문을 열어주다니. 잘 지냈니? 우리 며느리도 잘 지냈겠지? 일찍 왔어야 했지만 급한 일이 생겨서 이게 네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메밀 상추전이야. 아직 따뜻해서 제사상에 올려보자. 시어머니가 말하면서 남편은 아버지가 언제 메밀 상추전을 좋아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제사를 지냈지만 아버지가 눈을 감으신 순간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은 채 장례식장을 떠나 자신의 남편을 찾아간 여자 양반이 비명을 지르며 중얼거렸다. 아이고, 남편님, 미안해요. 당신을 떠나고 싶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나 혼자만 살고 싶다고 아들까지 버리고 도망치면서 정말 미안해요. 여보, 시어머니의 눈물을 보세요. 남편은 침착한 표정으로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마침내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남편과 손을 잡았다. 어머님, 승규야, 난 곧 죽을 것 같아요. 남편은 놀라며 물었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시어머니는 대답했다. 요즘 코로나가 심각해졌는데 제가 운영하는 식당들이 모두 망해서 돈이 부족해요. 3억이 모자랄 정도로 빚이 쌓였어요. 정말 죽을 맛이에요. 이 소식을 듣고 남편은 감탄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오셨구나. 시어머니는 놀라며 계속 이야기했다. 승규야, 내가 나에게 감싸준 억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너희 아버지도 양육으로 날 용서하라고 했어요. 아, 예전에 다 커플하면서 엔딩 크레딧을 봤을 때 그거 어때? 내 생각이 맞았지? 라고 묻는 시즌이 있나요? 정말 시즌에서는 그런 안목으로 답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리고 주니어 때 다들 일어났는데 누가 나보다 먼저 공부하면 난 집중 안 된다며 부르러 질질 끌며 공부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그날들이 유리되는 모습을 잘 그린 작품이라 생각합니다. 통장에는 적금 통장으로 승규 결혼자금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매일 한 번씩 계좌 이체할 때 우리 아버지가 항암 치료를 받던 시기였다. 많이 힘든 날들이었어. 어느 날 그 여자는 아파하는 척을 하며 당신에게 다가왔다. 그렇지만 나는 그녀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돈을 빼앗으려다 거짓말을 계속했어. 남편이 당황하면서 그녀를 떼어내고 도둑질이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프다는 걸 알면서도 우릴 속이려 하던 그 여자에게 화가 났다. 그리고 아빠 돈을 불법으로 빼앗아 얻었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그녀를 고소할까 고민했다. 그녀는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나가려 했지만 남편은 더 이상 그런 짓을 하지 말라며 가로막았다. 결국 그 여자는 양해를 구하며 사과했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최후로 그 여자는 용서를 구하는데 더 이상 믿지 않았다. 그 여자가 울면서 카풀에 기들이는 거리에 서 있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다가 갑자기 아이폰이 울려. 죄수 아빠의 전화가 왔어. 아빠는 여자에게 공위에 앉아라고 말했다. 그녀가 150에 앉을 때 화가 안 멎어? 아이폰은 부클부클 울렸어. 전화기를 들고 무릎을 탁 구르던 그녀는 아기 자식의 얼굴에 눈물이 핑그러 반시간을 흘리다가 정성스럽게 전화 후기에 신상 확인되었다라고 덧붙였어. 이후로 정말 망할 대로 몰래 울에서 빼앗았어. 사실 옆에 살고 있는 남편의 도박 때문에 발견했다. 제게 이렇게 많은 영재가 있었을 줄 나도 몰랐어. 고맙단 말로 그 여자는 아주 그쪽으로 떠났어. 그 남자는 인간이 아니야. 신문들이 흥행, 전해, 몸조리, 국어, 사람 등이 대답했어. 고소를 하면 치가 빠질 거다. 싶어도 그 여자는 3알만 초기 환상에서 잃은 돈을 상상해서 갚아놓지 않았다고 전일에서 본격했어요. 왜냐면 그 여자는 진실로 그동안 내 셋을 볼 수 있는 짐작했어. 요괴인은 얼마나 불행했다. 이는 대동하반인 것이 없어 때문에 생활은 그녀를 다치장한다. 그래서 남편에게 요구했었어. 미사의 화에이러스바 쓰겠다고 돈요동이 반정근에 인한 기세에 코각내는가오. 써려다 내가 거백했어. 소림지감사 고해일 거야. 자고 내가 그르게 이번을 다시 빨에 잘게 기세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 동이 과 없을 경 백제능 매세인을 하며 언들댔습니다. 여자가 떠난 뒤 남편과 저는 몸 전체가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앉아 있으면서 멍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여보, 승규 씨, 왜 이제야 이런 어려움을 이야기해줘? 혼자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이 참 안타깝고 억울했어요. 내 말에 남편도 울었습니다. 나는 잘 지내, 하정아. 하지만 돌아가신 아버지. 정말 불쌍해. 끝까지 그 여자를 믿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셨다면 천국에서도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상심했을까. 남편은 그러더니 아버지의 사진을 안고 소리쳤어요. 아버지, 아버지, 나는 괜찮아. 노여움은 버리고 행복하게 지내요. 만나면 효도를 다 해드릴 테니 맘 편해하세요. 그 여자는 약속대로 매달 10일에 100만 원씩 돈을 넣었지만 6달 후에 갑자기 그만두었어요. 우리는 그 돈이 들어오건 말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모은 돈은 한 부모 가정에 기부했습니다. 그 여자와 연락이 끊긴 지 몇 년이 지났을까요? 지난 일 이후에도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사조차 모릅니다. 여자에 대한 얘기는 이제 거의 하지 않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 남편과 돌아가신 시아버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그 여자가 여기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말하고 싶습니다. 한때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듣고 있다면 혹시 우리에게 다시 연락하려는 생각하지는 말아요.
만약 어떤 양심이 남았다면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우리는 당신에게 더 이상 마음을 쓰지 않고 남은 삶을 평온히 살아가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해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남편도 내가 보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자 덕분에 남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 일이 성공하여 지금은 잘 지내고 있어서 어쩌면 좋은 변화로 볼 수도 있네요. 앞으로도 두 아이의 엄마로서 남편의 아내로서 충실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며 행복을 나누는 이웃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어떻게 자신의 자식을 버릴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할 수 없어요. 인간이면서 어머니라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몸이 떨려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준 것에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이야기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추운 겨울이지만 건강 잘 챙기시고 올해 마무리 잘하세요. 그럼 여기서 제가 물러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